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요즘 나오는 이민 관련 소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년부터 반이민 세력의 대표 2명의 킹 의원, 스티브 킹과 피터 킹 의원은 보란듯이 반이민 법안을 상정했고 추방 유예 조치도 빛 좋은 개살구처럼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민자들은 기대에 들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1일 취임식에서 또는 2월 12일에 있을 새해 국정연설에서 이민개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포괄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민개혁 추진안은 예상보다 빨라 2월 상정, 4월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100만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 신분과 영주권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이로써 이민자들에게 진 빚을 갚을 것이지만 이민자 또한 미국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1일 취임식에서 포괄 이민개혁 추진 의지를 재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화당 핵심 인사인 쿠바 출신 마크로 루비오 상원 의원이 이민개혁 구상을 공개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루비오 상원 의원의 이민개혁 구상은 일단 1,100만 불법 체류 이민자와 드림 법안 수혜 대상 청소년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포괄 이민개혁 구상과 유사합니다. 또한 그간 불법 체류 이민자 사면에 반대해왔던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진일보한 것입니다. 때문에 포괄 이민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의 구상은 불법 고용 방지를 위해 E-Verify 의무화,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를 위한 게스트워커 프로그램 신설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이민 관련 개혁 조치를 한 법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루비오 의원은 소위 피스밀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한 개의 포괄 법안 대신 4개나 5개의 개혁 법안을 별도로 분리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토니 아벨라 상원 의원과 찰스 라빈 하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표결에 붙여져 채택 여부가 가려집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Whereas the comfort women's system of forced military prostitution by the government of Japan considered one of the largest cases of human trafficking in the 20th century.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20세기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라고 규정한 뉴욕주 의회 결의안, 일본 정부에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과 하원이 어제 동시에 결의안을 상정함에 따라 앞으로 2주 내 상하원의 투표를 거쳐 채택 여부가 가려집니다. 지금으로선 뉴욕주 의회의 분위기가 결의안 찬성 쪽으로 쏠려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d I expect the resolutions will be passed and issued within a couple of weeks. It's not controversial. We realize what happened in the past is over and done with, and we need to look to the future. 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토니 아벨라 상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주 결의안 발의 표명 이후 일본 커뮤니티가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커뮤니티는 위안부를 매춘부로 매도하며 결의안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여러 장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벨라 의원은 뉴욕주 의회의 결의안은 지난 2007년 연방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을 따르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는 이미 역사적 검증이 끝난 만큼 일부 일본 커뮤니티는 이 같은 행동을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편 오늘 미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다마 수정 가능성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히는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일본 정부가 어떤 대응을 벌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동해 병기 확산 캠페인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동해 병기 서명운동과 백악관 청원에 이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모든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동해 일본해를 병기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미주 각 지역 한인들로 구성된 미주 한인의 목소리는 어제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 병기 운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는 피터 김 전 버지니아 한인의 대외 협력국장의 주도로 지난해 말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이미 미국 내 50개 주의 교과서 관련 정책 당국자들의 명단 등을 확보한 이 단체는 국제 수로기구 차기 총회가 열리는 오는 2011년까지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의 동해 병기가 목표입니다. 목표를 위해 미주 한인의 목소리는 우선 워싱턴 DC 인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을 펼친 뒤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전역의 한인단체와 연계해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장하며 관계 당국과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거센 방해 공작이 예상되므로 한인단체의 결집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며 조직과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7일 총기 규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총기 소지권 옹호단체와 보수주의적인 상하원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기 소지권 옹호단체와 보수주의적인 상하원 의원 등이 반발을 하고 나서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각종 조처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총기 규제 방안으로 평가되는 이번 대책은 공격용 무기 금지, 탄창 10발이하 제한, 철갑탄 추방, 신원, 전과 조회 등 의회 동의가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이번 방책으로는 커네디컷주 뉴타운의 샌디욱 초등학교 참사와 같은 대량 학살을 막을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총기 폭력을 일으키는 실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와 법을 지키는 시민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루비오 상원의원은 책임감 있는 시민과 그들의 권리를 몰아붙이는 것은 범죄자와 정신 이상자가 저지르는 비극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총기협회는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만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아이들은 행정명령의 결과로 불가피한 비극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해 법안 초안을 다듬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도 다음 주까지 공격무기 금지 등을 포함한 총기 규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16일 뉴욕시의 스쿨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15만여 명의 학생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만 가중될 전망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싱에 위치한 JHS 189 중학교. 스쿨버스로 가득해야 할 하교 시간. 하지만 버스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뉴욕시의 스쿨버스 노조 파업으로 인해 학생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The buses going out of order, I think it's just unfair to the parents because like the parents are going to have to come from a long, long way just to get to the school out in here or in New Jersey or somewhere. And then it's just going to mess up their whole days, like it's going to take forever. You need the bus because people aren't allowed to go on the bus yet, and it's hard for young people to memorize where they have to get off and when they have to get on. And I don't think they should go on strike. It doesn't make sense. 문제는 34년 만에 시작된 스쿨버스 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란 점입니다. 뉴욕시가 2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장애 아동들을 통학시킬 업체를 경쟁 입찰을 통해 새로 선정키로 한 데서 촉발된 갈등은 결국 기존 조합원의 고용 승계와 임금 등을 보장하라며 맞선 노조와 뉴욕시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전면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The mayor of New York refused
to put that EPP agreement, which is there for over more than 30 years. All of a sudden, you call it is not a law, but it's been there for a long time. It could probably not a law, but it's legal. It is illegal. So therefore, I don't know why he refused to. Without that, there is no job. We there for as long as we don't know yet. We there, we fight. We're gonna fight until we get what we want.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간 11억 달러의 뉴욕시 스쿨버스 예산을 줄이려 시작한 이번 새 업체 선정과 관련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학교에 투자해야 할 돈을 스쿨버스 기사들에게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스쿨버스 파업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스쿨버스 파업으로 인해 학부모들과 학생들만 불편을 떠안게 생겼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비자 스폰서가 소기업일 경우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권익단체인 전미이민위원회의 법률행위센터는 미 이민변호사협회를 대리해 이민서비스국의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 시 내부 지침을 공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이 변호사협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자체 감사를 통해 H-1B 신청자들의 사기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사기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설립 10년 미만의 스폰서 업체나 종업원 25명 이하 업체로 특히 신청 직종이 회계 담당, 시장 조사 분석, 재정 분석 등일 경우 연매출 1,000만 달러 미만일 경우 실제 근무지가 사전 노동 승인과 다를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심사관들은 보충 서류를 요구하거나 더 꼼꼼히 심사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이민서비스국이 검토한 샘플 케이스는 불과 246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미변호사협회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H-1B 스폰서의 상당수가 이들 심사 요소 가운데 일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사 기준들이 소기업의 현실에 매우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불필요한 보충 서류를 요구받고 있으며 기업들이 비자 스폰서로 나서는 것을 꺼리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출을 줄이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국민들뿐 아니라 연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방정부의 금고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에 강경 공세를 펼쳤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달 말 채무 한도를 넘겨 재무부가 2천억 달러를 임시로 조달했지만 이마저도 이르면 2월 중순쯤 동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채무 한도는 16조 4천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채무 한도 증액을 공화당에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은 그동안 부채 상한선 조정에 부정적으로 연방정부의 부채가 이미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한 상황에서 빚만 더 늘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채무 한도 상향 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사회보장연금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급여도 줄 수 없다고 공화당을 압박하면서 채무 한도 증액은 새로운 지출을 승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회 승인을 받은 것들에 대한 지불이라며 증액을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돈을 떼먹는 나라가 아니며 미국의 신뢰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한도 증액 거부의 결과는 공화당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채무 한도를 올리지 못하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태에 빠지게 돼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뉴욕주가 독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100여 명이 사망한 이번 독감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2일 독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뉴욕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후 6개월이 지난 영아부터 18세 청소년들에게 약사들이 예방접종 주사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이후 뉴욕시 곳곳의 약국과 병원에서는 몰려드는 사람들로 독감 주사가 동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살인 독감은 전국 47개 주로 확산돼 사망자도 이미 100여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뉴욕주에 앞서 보스턴도 이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 전국 122개 도시의 사망자 가운데 7.3%가 감기나 폐렴으로 숨져 독감이 유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아직 성인 사망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미네소타에서는 27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100여 명의 독감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 발생한 독감 환자 수는 현재 19,128명에 달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배나 증가한 것으로 어린이도 이미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여성 매춘 또 적발. 이런 제목의 기사나 뉴스를 들을 때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또 적발이라는 표현은 자주 적발이 된다는 이야기고 자주 적발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인 여성 매춘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인동포 여성들이 매도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마치 한인동포 사회가 매춘 사회로 비춰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낯뜨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사실이 너무 왜곡되고 있고 매춘 뉴스를 우리가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뉴스의 감동보다는 좋지 않은 뉴스의 민감한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비교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매춘으로 적발된 사례가 공식적으로 1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한인동포 여성들의 매춘 적발 건수는 100여 건에 넘지 않습니다. 0.001%도 되지 않는 숫자인 것입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한인 여성 매춘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치 미국 내 매춘은 모두 아시안을 비롯해서 한인 여성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춰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 경찰들의 조작된 발표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아틀란타의 경찰국이 예산을 타먹기 위해서 한인 여성들을 매춘녀로 왜곡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애틀란타 경찰은 예산을 타먹기 위해 도시의 상황이 엄중하다. 아틀란타가 인신매매범들에게 포위되었다. 13세에서 25세 아시아계 여성 1000여 명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들 대부분이 한국 여성들이라고 보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여성 8명 중 1명이 성노예라는 어이없는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애틀란타 경찰국에 3년간 45만 달러, 애틀란타시에는 15만 달러를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신매매에 노출된 216명의 여성을 확인한 결과 4명에 불과했고 이를 전담하던 태스크포스 팀은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지난 2007년에 해체됐습니다. 경찰국이 자신들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을 지켜야 할 경찰들이 오히려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애틀란타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에서도 외국 여성이 인신매매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내고 예산을 타먹는 짓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미 전국적으로 경찰국이 뻥튀기 수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뚤어진 부조리 경찰들의 착당에 한인 사회 여성 인권은 물론이고 미주 한인 동포 사회의 위상이 추락된 것입니다. 잘못된 경찰국에 대해서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공식 항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마는 왠지 분이 풀리지 않는 기분입니다.
사실 항의에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애틀랜타 경찰국과 애틀랜타 시는 한인 동포 사회에 보상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미 전국 신문에 사과문을 대대적으로 게재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된 연루자들은 모두 해고하도록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할 것이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애틀랜타 총영사관만이 아니라 주미 대사관도 또 미주 한인 동포 사회도 모두가 참여해 이들의 반성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추된 한인 동포 사회를 회복하고 우리의 위상을 되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최대한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들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들이 불만은 언제나 부족한 듯 느껴지는 정서적 지원 때문입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가 또다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미국 내 아시아계 민족 중 한인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흡연 빈도가 가장 높다는 놀라운 조사가 나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점점 그 연령층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담배 흡연율 조사에서도 한인 청소년이 다른 아시아계 청소년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높았습니다. 다만 상습 음주율 조사에서는 아시안 청소년이 3번째였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인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라고만 하기 전에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실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정의 책임이고 어른들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참견이 아닌 이해의 문제인데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요요라는 장난감을 아시나요? 쥐를 감아 늘어뜨리면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장난감이죠. 자녀와 부모는 요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갔던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어른들이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